자, 오늘 제가 주문을 했던 허방넷 물품들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제가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달러로니 랑턴,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종이죠. 달러로니 랑턴의 2절 사이즈의 롤지. 이렇게 2절짜리 롤지를 화방에서 이렇게 낱장으로 구매를 한 적이 몇 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좋았던 점이 이렇게 말아서 주세요. 말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거 예전에 호미 화방에서 샀던 롤지인데 이렇게 말아 있거든요. 이렇게 말아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종이가 얇지 않기 때문에 재단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배송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2절 사이즈의 10장짜리를 팩으로 구매를 했고, 지금 이제 종이를 한 장 꺼내봤는데요. 지금 앞뒷면을 제가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각인이 찍혀 있죠. 이렇게 랑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각인의 앞쪽이 앞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각인이 없는 부분에서 앞뒷면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울퉁불퉁한 이런 자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간 들어간 느낌으로 되어 있으면 뒷면일 가능성이 크고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느낌으로 굴곡이 되어 있으면 앞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르기 전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자르고 나면 앞뒷면 자국을 모르잖아요. 또 하나하나 다 보기가 힘드니까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뒷면에다가 연필 자국을 살짝 두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라도 자국이 있는 부분이 뒷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40cm로 한번 40 곱하기 40으로 한번 재단을 해볼게요. 40인데 약간 종이가 여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42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2 이 정도 표시를 해놓고, 제가 30cm자밖에 없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화판 같은 거 대고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라도 이제 뒷면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 두고, 자, 42 곱하기 42 사이즈의 종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꽤 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맨날 언박싱만 하고 싶다. 무엇을 샀을까? 자,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 스미스 고체 물감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물감 몇 개 써보니까 물감을 모으고 싶네요. 어떡하죠? 근데 이 물감은 다른 색 구성들이랑 조금 달라서 그래서 더 사고 싶었어요. 살 이유는 많죠? 자, 이렇게 스티커도 있네. 자, 이렇게 딱 봐도 구성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보통 12색 세트라고 하면 뭐 노란색 계열, 붉은색 계열, 초록색 계열, 파란색 계열 이렇게 순서대로 갈 텐데 지금 딱 봐도 중간색 계열이 들어가 있는 게 벌써 느낌이 다르죠. 빈 펜이 같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빈 펜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쓰면 되겠는데요. 다니엘 스미스 이렇게 빈 펜이 붙어 있고요. 12색을 채워 넣어라 이거지. 또 사야지 뭐 어떡해. 자, 이렇게 다니엘 스미스를 사보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다른 색들 몇 개 좀 더 추가해보면 어떨까 해서 또 몇 개 좀 추가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렇게 4개. 너무 귀엽죠? 자, 귀엽지만 이게 하나에 11,000원인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 진짜. 이게 어떻게 코딱지만한 게. 하지만 오래 쓰니까 또.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바바라 80알
2호는 이제 금방 휘어서 이게 붓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금방 휘거든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교체를 해줘야 돼서 이거 2호를 샀고, 제가 셋필 붓은 좀 두꺼운 붓은 안 쓰는 편이었는데 8호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귀여운 거, 붓 받침대인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구짜리예요. 5구. 이렇게 제가 이렇게 3구짜리가 있거든요. 3구짜리랑 큰 거 하나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붓을 많이씩 쓰니까 5구짜리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붓을 계속 색을 바꿔가면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5구짜리로 한번. 좋은데요? 이거 1,000원대였어요.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가볍고.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제 뜯어볼게요. 지금 여기 구성에서 보면 노란색 계열이 하나 있긴 한데 조금 진한 개나리색, 귤색 느낌 나는 색을 하나 더 구입을 했거든요. 이 색깔 좀 진한 노란색. 귀요미 이거랑, 그 다음은 제가 레드 계열은 좀 많이 필요한 편이라서, 그리고 예쁘다. 자, 이거는 약간 어두운 초록색 계열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색이라 구입을 해봤고, 이거는 키나크리돈 번트 오렌지인데 갈색 계열 중에 조금 오렌지빛 나는 색인데 좀 오묘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12색에 11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벌리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다시 조여주고. 자, 이렇게 한번 발색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색은 카드뮴 옐로우 미디움 휴. 자, 이거를 제가 항상 하듯이 밑색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칠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살짝 해주면 이제 밑색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발색이 이게 엄청 잘 되네요. 몰감이 되게 잘 녹는 편이에요. 너무 예쁜데? 다니엘 스미스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해외 브랜드 중에서 많이 유명한 편인데,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그냥 딱 노란색 느낌인데 조금 웜한 느낌? 자, 그 다음은 퀴나크리돈 로즈. 핑크빛이다. 너무 예쁜데요? 벌써 예쁘다. 벌써 미칠만 했는데도 예뻐. 되게 딥한 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밝은 느낌? 물이 좀 많으니까 위에를 조금 더 진하게 올려볼게요. 약간 자줏빛이 나는 붉은색.
자, 이번에는 위스테리아라는 색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등나무라는 뜻이 있는데 등나무 꽃색이 연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에서 이름을 따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붓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면적이 넓어서 이 색에 꽂혀서 제가 사실 이 물감이 눈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연보라색을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없긴 한데 그냥 너무 평범한 물감 구성들을 계속 봐서 그런지 12색 색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독특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진하게 올려볼게요. 그냥 딱 말 그대로 연보라색인데 약간 붉은기가 느껴지는 연보라색 같아요. 너무 예쁜데 색깔. 이게 완전 진하게 쌓이지는 않고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로즈 오브 울트라마린. 이 색도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색이거든요. 색이 오 예쁘다. 제가 이렇게 약간 보라색 계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울트라마린인데 장밋빛이 섞인 자 여기에서 좀 진하게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물감이 덜 들어가서 조금 아쉬운데요. 색은 예쁜데 오 이거는 투명한 보라색 보라색인데 울트라마린 느낌이 제 생각에 많지는 않는 것 같고 보라색의 울트라마린을 살짝 가미한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예쁜데요 이거? 이 색은 투명해서 제가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그 다음은 문글로우라는 색이고요. 지금 이렇게 색 구성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라 또 재밌는데요. 보랏빛이 나는 블랙 보라색이랑 검정이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있다. 이것도 투명한 색이고요. 굉장히 다크한 보라색이에요. 이 색으로는 이제 보라색하고 음영색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은 이것도 투명하니까 색이 음영색으로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색깔이 그 아네모네 꽃술 칠할 때 보면 보랏빛이 나는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섀도우 바이올렛 이것도 보라색 계열이겠네요. 얘는 약간 조금 더 붉은빛이 도는 보라색 계열인데 그렇죠? 약간 검정인데 빨간색이 섞인 것 같고 보라색도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얘가 이중색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뒤쪽으로. 색이 살짝 다르죠. 그래놀 현상이 좀 있는 요즘에 그래놀이 있는 물감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사실 그거를 살까 이제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꽃이나 식물을 주로 그리니까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작가님들이 하셨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오묘해서 예쁘긴 한데 자주 기본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평소 궁금했었던 물감을 그냥 사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쓰면 또 쓰고 싶잖아.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써봐야죠. 색깔이 진짜 오묘하다. 이거 되게 예쁜데요. 조금만 더 진하게 올려볼까? 이게 완전 진하게 올려도 한 요 정도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피탈로 블루 그린 섀도우예요. 그린 섀도우. 초록빛이 비치는 블루 계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궁금하니까. 어머,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네요. 어쩜 이렇게 맑고 청명한 파란색이죠? 또 더 진하게 올라갈지. 올라가네요, 색이. 지금 제가 물을 많이 써서 그렇지 더 진하게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물을 좀 적게 쓰면. 근데 약간 맑게 연하게 썼을 때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느낌? 우리가 보통 하늘을 보면 색이 사실 그렇게 진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늘 칠하실 때 좀 너무 진하게 칠을 하시면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진하게 올리실 필요는 없고 아까처럼 좀 더 연하게 쓰시는 게 더 이 물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차 깔았을 때. 자, 그 다음 라벤더. 라벤더 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그 색일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울트라마린의 흰색을 섞은 듯한 그런 느낌? 약간의 보랏빛도 느껴지는 이 색은 뭐 근데 저는 라벤더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려봐야겠다. 색이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 캐스케이드 그린 물감 이름을 쓰면서 느낀 건데 이 윈저인 누트는 생소한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약간 청록색 느낌이 나는 초록색. 와, 예쁘다. 무슨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데? 아까 밑에 색만 칠했을 때는 청록색 느낌이 많이 나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진하게 올리니까 초록색이 더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확실히. 이것도 약간 이중색 느낌이 있는데? 오, 진짜 예쁘다. 예쁘죠? 이것도 약간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같이 겹쳐서 보이는데요. 그래놀 형상이 좀 보이네요, 여기서도. 이런 맛에 그래놀 물감을 쓰시는구나. 초록색 봐. 예쁘다. 자, 그 다음에 설펀타인 제뉴인.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원래 쓰던 올리브 그린보다는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은 뭐 저도 자주 쓰는 색이긴 한데 조색할 때 많이 쓰죠. 이것도 약간 그래놀이 있는데 약간 갈색이 비치는데요. 그쵸? 여기 약간 살짝 비치죠. 이것도 그래놀이 있는. 이렇게 그래놀이 많은 물감일 줄 몰랐는데 나쁘지 않아요.
또 써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색이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쁜데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도 그래놀이 많이 보이고. 이번에는 그린 아파타이트 제뉴인. 아파타이트 제뉴인. 참 이름 어렵네요. 이거 왠지 내 스타일인데. 예쁘죠? 오, 예쁘다. 또 쏙 마음에 드는 초록색 계열이 나왔네요. 이제 그래놀이 있는지 또 보게 되는데, 이게 그래놀 물감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이중색이 보이거든요. 갈색? 고동색 계열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밑에 살짝 깔리는데요. 근데 나 이거 잘 산 것 같아요. 물감 너무 독특하고 예쁘다. 색들이 그렇지 않아요? 평범하진 않죠. 평소 색 구성 보시던 그 느낌이 아니죠. 원래는 그 24색도 있었는데 집에 있는 물감이랑 너무 비슷한 그런 구성이 좀 심심해서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 이걸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예쁘다. 너무 다크하지도 않고 너무 쨍하지도 않고 적당한 채도의 초록색,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갈색 나오죠? 여기 이렇게 고동색이 나오죠? 그래놀이 들어간 색이 맞네요. 예쁘다. 자, 그 다음 퀴나크리돈 골드. 이거는 뭐 집에 있는 색이랑 거의 같네요. 시민캐 물감 안 쓴 지 좀 됐네. 제가 시넬리에를 만나고 또 시넬리에를 또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물감을 많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 이거 계속 돌아가면서 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게 욕심이죠.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지원금이 생겨서 산 거지, 굳이 안 샀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저는 또 컨텐츠를 또 찍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자주 가는 색이나 물감은 좀 정해져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밑에는 황금색이 깔리고 위에는 갈색이 나타나는 퀴나크리돈 골드.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색이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낫색으로 구입했던 세트 구성에는 없는 색들이고요. 이제 노란색 계열을 할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바꿔서 깨끗한 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색은 한사 옐로우 딥. 저 지금 구성에 있던 색보다 조금 더 진한 개나리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귤색이 좀 섞인 진한 개나리색. 이것도 사실 그냥 노란색에다가 오렌지색 계열을 살짝만 섞어줘도 되긴 하는데, 또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 예쁜 색이 없죠, 사실. 자, 좀 더 진하게. 예쁘죠? 너무 맑고 밝은 노란색. 이게 섞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색은 이렇게 하나씩 따로 있으면 이제 더 맑게 표현하기가 좋으니까 같이 샀는데, 색이 진짜 예쁘네요. 아주 예뻐요. 이번에는 퍼머넌트 알리자린 크림색. 쿨한 레드 계열 같은데요. 예쁩니다.
쿨한 레드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다홍색 빛이 살짝 나는데요. 이게 색상을 보는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말하기가 조금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영상이니까 제 생각을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 페린 그린. 자, 이 색은 초록색 계열인데 약간 어두운 초록색 계열. 제가 어두운 초록색 계열이 하나 정도는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 색상표에서 봤는데 좀 쟤는 청록색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블랙이 섞인 듯한 다크한 색깔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엄청 다크하죠. 진하게 올리니까. 매력있다. 매력있어. 음영색으로 괜찮겠죠? 사실 이 음영색을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편하게 쓰려는 욕심에서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물칠을 많이 하고 칠을 하면 칠할 때는 진해 보이지만 이게 마르면 좀 연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퀴나크리돈 번트 오렌지, 이제 마지막 색인데요. 자, 번트 오렌지는 제가 오렌지가 붙는 건 또 처음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좀 매력 있더라고요. 예쁘죠? 얘를 진하게 올렸을 때 과연 오렌지색이 많이 비치는 것인가 볼까요? 약간 붉은기가 있네요. 번트 시에나보다 조금 더 붉은색이 올라오는 그런 색이에요. 예쁘죠, 이것도?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니엘 스미스 16색을 발색해 보았는데요. 저는 물감을 구입할 때 물감의 정보 이런 거보다는 색 위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색 구성만 보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래뉼 현상이 많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 물감 정보가 좀 궁금해져서 이제서야 좀 찾아봤어요. 먼저 이 그래뉼 표시가 저는 다른 브랜드처럼 G로 표현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yes or no 이렇게 Y랑 N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Y가 써 있는 데가 있고 N으로 써 있는 데가 있죠. 자, 이렇게 Y가 그래뉼 현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Y가 표시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Y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또 물감에 P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프리마텍이라는 뜻인데 이 프리마텍은 다니엘 스미스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P라고 표기된 물감은 광물 자체를 갈아서 물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립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보인 거거든요. 이 두 개가 프리마텍인데 이렇게 이게 아마 더 가격이 비쌀 것 같긴 하거든요. 색깔이 엄청 두드러지죠, 과립 현상이. 자, 여기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물감입니다. 구성에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감을 그때 높낮이가 좀 이렇게 다르다고, 하나가 좀 물감이 적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니엘 스미스에서는 직접 튜브를 3번 짜서 굳혀 만드는 수제 물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짜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용량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용량 차이가 있다고 그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정보를 좀 찾아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